안녕하세요. 비트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간단하게 복귀해보고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는 여기까지 나왔었고요. 그 당시 제 메인 관점은 큰 추세로 봤을 때 15,500에서 31,000까지 A파, 31,000에서 24,800까지 B파, 그리고 지금 현재 하얀색 C파가 진행 중인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작은 봉으로 봤을 때 C파의 첫 파동을 1, 2에 3, 4, 5로 카운팅을 했고요. 마지막 5파동을 ABC로 올라온 거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웨이브는 잠깐 지울게요. 마지막 5파동을 ABC로 올라온 것으로 해석했고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린 엔딩 다이아고널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차트가 한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저는 여기 앞에 파동을 ABC로 끝나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ABC로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BC가 끝났으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하얀 추세선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로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더는 차트가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더 차트를 참고를 했고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 2에 3, 4, 5 4파가 4파동이 A, B, C, D, E, 5파 이렇게 그리고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3파랑 5파 사이에 걸린 걸로 보아 이들을 참고했을 때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난 것 같으니 비트도 이 위치일 때 비트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여기서 ABC가 끝나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차트가 나와보니 틀렸습니다. 비트 한 번, 두 번 더 내려왔고 이도도 한 번, 두 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한 이쯤에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손절 라인은 여기를 걸었고요. 결과적으로 손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손절이 나갔어요. 지금 현재 관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울게요. 우선 비트부터 잠깐 볼게요. 비트는 바이낸스로 봅시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솔직히 조금 헷갈려요. 잠시만요. 이거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1, 2에 3, 4, 5 이건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웨이브 지울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2에 3, 4파가 ABC A, B, C, D, E 수렴하고 5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한 파동이 나온 것 같아요.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잠시만요. 조금 더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임펄스 파동이 나올 때 4파가 수렴이 나오고 5파가 짧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3파랑 5파 사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A, B, C, D, E 4파 수렴 후 5파가 여기보다 짧게 나오고 올라갔죠. 그리고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는
RSI는 올라갔으니까 상승 다이버전스도 컨펌이 났어요. 거기서 한 가지 더. 이 3파에 대한 되돌림이 임펄스 파동인 경우, 이 3파에 대한 되돌림이 여기 이 381을 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파에 대한 되돌림이 정확히 381에서 저항을 받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근거로 인해서 1, 2, 3, 4, 5 이렇게 임펄스 파동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 파동 더 내려왔죠. 한 파동 더 내려왔습니다. 얘는 지금 현재 익스펜딩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늘어났죠. 그래서 A, B,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한 파동이 더 내려왔으니까 앞에 한 파동이 더 있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에 1, 2, 3, 4, 5 완성됐으니까 3, 4 마지막 5파가 엔딩으로 익스펜딩이 나온 거죠. 이 앞에 파동이 임펄스로 잘 안 보이지만 15분봉으로 볼게요. 앞에 파동이 임펄스로 잘 안 보여요, 솔직하게. 하지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한 추세는 한 파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벗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한 추세나 한 파동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앞에 한 파동이 더 있으니까 A, B, C 이렇게 3, 3, 5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파동이 끝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한 파동 더 있으니까 다시 한번 1, 2에 3, 4, 5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BC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엔딩이 나왔잖아요. 엔딩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하고 여기 엔딩 시작 부분 매물대 하단까지 떨어지고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엔딩의 하단 부분이고 정확히 끝부분이에요. 그 정확히 끝부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엔딩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근거를 보면 여기서 한 파동이 끝났다면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텐데 0.5 정도가 나오잖아요. 보통 제가 0.5 정도를 찍는데 그 0.5를 찍게 되면 여기 하얀 추세선도 뚫지 않게 되겠죠. 0.5 정도를 찍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뭐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근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ABC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웨이브를 지워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잠시만요. 네, ABC 이렇게. 얘도 좀만 얇게 합시다. 한 파동이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진행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0.5 부분을 표시를 해드리면 가격적인 면에서는 한 3650 정도가 되고요. 3650이면 저항을 받았고 매물대가 뚫렸고 저항을 받았고 뚫으니까 올라갔고 뚫리니까 급락을 했고 저항이 매물대가 있는 꽤나 근거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3650 정도 찍고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매는요. 이제 여기서 손절이 나갔잖아요. 이더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비트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영상을 찍을 당시 이렇게 1, 2에 3, 뭐 4파 수렴 후 5파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봤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저점을 한 번 더 내렸죠. 사실 저는 여기서 저점을 한 번 더 내릴 때 엔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거래량은 좀 안 맞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파가 ABC로 내려온 걸로 해석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1, 2에 3, 4, 5 한 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갈 때. 그런데 여기를 뚫어버리더라고요. 뚫고 쭉 올라가는 거를 보고 엔딩인 것 같은데 왜 한 번 안 떨어졌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 생각에는 이더 같은 경우에는 1, 2에 3, 4, 5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점을 한 번 더 내렸잖아요. 엔딩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엔딩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차트 상으로 보면 여기가 저점이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는 더 작은 봉으로 안 쪼갤게요. 그냥 한 파동으로 보고 앞에 한 파동이 더 있었죠. 1, 2에 3, 4, 5인 거예요. 5. 여기를 5로 보는 거예요. 얘보다 못 내렸지만. 그래서 얘를 ABC로 내려온 거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ABC A, ABC B, ABC C, ABC D, ABC 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딩이 이 흰색 추세선처럼 나온 거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거죠. A, B, C, D, E. 추세선이 뚫렸다가 올라온 거예요. 흰색을 보시면 돼요. 흰색.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나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공유를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리더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A랑 C 사이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고 C랑 E 사이에서도 다이버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0분 봉으로 보셔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엔딩이 나오는 경우 5개의 파동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저점 A랑 C 사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C랑 E 사이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엔딩이 나올 때.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30분 봉으로 보시면 여기 이 부분 A, C, E 이 부분에서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가격은 내려왔는데 RSI가 올라가는 더블 다이버전스가 걸린 걸로 보아서 이더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엔딩으로 해석을 했고요. 이더도 똑같이 반등이 한 0.5 정도는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매매는 여기서 아까 손절이 한번 나갔고요. 이더 같은 경우 한 이쯤에서 롱 포지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더를 보시면 여기서 잠시만요. 여기일 거예요 아마.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어요. 비트 같은 경우에는 15분 봉으로 보시면 가격은 올랐는데 RSI가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나면서 비트는 뭐 ABC 이런 식으로 혹은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파동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ABC로. 그리고 아까 비트가 한 이쯤에서 15분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한 절반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또 이런 식으로 차트가 흘러갈 수 있겠죠. 만약에 0.5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재평단이 한 이쯤 되니까 거의 본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절반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은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익절한 나머지 전량을 다시 한번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 파동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매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손절 라인은 여기 끝에를 걸고 있고요. 지울게요. 지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 지금 15분봉 하락 다이버넌스가 컨펌이 났는데 가격을 조금씩 올리네요. 제가 봤을 때 이 앞파동은 뭐 1, 2, 1,2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ABC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ABC 뭐 이런 식으로. 뭐 C가 길게 나와서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뭐 다시 한번 뭐 이렇게 ABC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네,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한 3650까지는 상방을 보고 있고요.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좀 큰 추세로 볼게요. 잠시만요. 이 웨이브를 좀 표시를 할게요. 네, 이렇게 큰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1, 2, 3, 4, 5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엔딩이니까 A, B, C, D 얘는 표시 안 하겠습니다. 큰 추세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이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겠죠. 잠시만 코인베이스로 봅시다. 4시 한봉으로 볼게요. 얘도 좀 지저분하네요. 잠시만요. 얘가 그나마 좀 깔끔하네요. 제가 지금 현재 파동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대파동을. 그래서 그 C파의 첫 파동을 지금 여기를 임펄스로 카운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옮기고 고점만 좀 표시를 할게요. 네. 얘는 저점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한 0.5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에가 임펄스였으니까 1, 2에 뭐 3, 4, 5 이렇게 길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거보다는 5, 3, 5 ABC가 좀 더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 C파기 때문에 여기가 임펄스로 크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올라가든 이렇게 C파로 짧게 올라가든 지금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대파동으로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동으로 봤을 때는 살짝 옆에 옮겨둘게요. 아까 여기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을 한 0.5 정도로 본다 했잖아요. 3650 여기 이 라인 매물대가 쌓여있는 그래서 올라오게 된다면 전 여기서는 숏 포지션에 좀 더 확신을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큰 수익을 기대 중입니다. 떨어지게 된다면 이번에는 여기 이 라인을 뚫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길게 떨어질 것 같아요. 최소한 618이나 0.5까지 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는 한 29,100, 200 정도가 되고 0.5 정도는 28,300 정도가 되네요. 0.5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여기도 저항을 받고 떨어졌죠. 매물대가 쌓여 있습니다. 조금 더 옆쪽으로 가보면 여기도 매물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0.5 라인을 표시를 하면 여기 매물대 싸우면서 지지를 했으니까 그리고 뚫릴 때는 폭락을 했으니까 여기는 반등이 나와 볼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5까지는 떨어질 거를 보고 있고요. 28,500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한 36,000에서 여기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꽤나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롱 포지션 올라오게 된다면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숏 스위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 이때는 제 관점이 틀리게 된다면 여기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파동을 보고 롱 스위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 일이니까 지금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바이낸스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29,500에서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상방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상방은 여기 하락에 대한 되돌림 0.5부분 한 36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뒤에는 다시 한번 아래로 29,500 아래로 내려가는 관점이에요. 이번에는 조금 크게 떨어질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마 임펄스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롱 포지션을 들고 있지만 올라오게 된다면 정리를 하고 숏 스위칭을 할 생각입니다. 이더를 들어갈지 비트를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30부터 1870까지 한 파동이 끝난 걸로 보고 있고요. 한 1950까지는 단기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온 뒤에는 다시 한번 이더도 하락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비트가 떨어질 거니까 이더도 조금 길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1816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자리냐면요. 여기거든요. 지지 나왔고 눌렸을 때 폭락을 했고 여기도 폭락을 했고 그리고 매물대가 쌓여 있고 지지 그러니까 1816 정도면 반등이 나와 볼 만한 자리라고 합니다. 나와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길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1816이나 한 1790 사이쯤에서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노란 추세선 여기 이 부분에 이은 뭐 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이쯤에서는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